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서 서로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건 취임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죠. 하지만 이 대통령은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 정부를 향해서 돌리는 듯한 또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평과 불안을 겪어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의 책임론을 전 정부로 돌리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2023년 11월 발생한 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이 사태를 키웠다는 취지로 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요, 이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까지 다시 소환했습니다. 네,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진정성 담긴 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에 사과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도 소환을 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송원수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 2년 전 이 정부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에 이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를 한 겁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을 거론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경질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과거 이 대통령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책임은 전임 정부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받았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야당을 향해 이 100일이 간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며 공세하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일어났다며 전 정부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 전산망 셧다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서류 같은 걸 뗀다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세금 납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에 지금 큰 불편이 지금 초래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또 내탓 공방이 벌어져 서 지금 현 정부 여당에서는 지난 정부가 결국 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직전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 사법부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에서 입법 부추를 한다든지 여기에 몰두를 하는 바람에 정작 민생에서는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내탓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늘 정치권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전쟁 책임,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100일이 좀 넘었으니까요. 네.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2024년 정부 당시도 그렇고 카카오톡 사태도 그렇고 자 그때 당시에 이 제대로 정말 그때는 민간 기업에게 그렇게 굉장히 비판도 하고 이중망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정부는 전혀 자신들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때 당시에 민주당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보셨는데 당시 정부 여당 책임을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민주당은 국회에 압도적 다수를 가진 야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 그동안 상임위원장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뭘 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좀 크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IT를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중망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한 곳에 화재가 나버리니까 전부 다 셧다운 되어버린 이런 사태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셧다운 될 경우에 다른 곳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중망을 만들어 놓는데 그동안 예산 탓,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탓을 하면서 결국 갖춰놓지 않는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책임 공방을 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 문제를 먼저 깊이 있게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알 겁니다. 이제 대통령 된 지 100일이 좀 넘었고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지 2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22년 10월에 카카오톡 목통 사건 이후로 정부가 23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23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24년도에 세웠어야 됩니다. 근데 24년도에도 안 세워서 25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자꾸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민주당 탓, 지금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